네,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보는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이죠.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일주일 만이죠. 네, 일주일 전에 이분이 나오셨던가? 저는 3주 만에 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청정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영희생각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짧게 짚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유독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밥 먹고 머리냐, 이게 머리냐, 올린 머리냐, 아주 그냥 화장이 어떠냐, 완판이냐, 아니냐, 예쁘냐, 안 예쁘냐, 아주 난리. 결혼식 사진 가지고는 뭐 오드리 헵번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좀 민망하지 않아요?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변인님. 사실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완판이라는 표현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이 김건희 여사가 뭘 입는지, 어떤 머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또 열광을 하시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국민적 관심사를 비추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국민적 관심사만 비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균형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사진 봅시다. 보니까 윤 대통령 김 여사 결혼식 사진 화제 여기서 보면은 오드리 헵번인 줄. 그럼 그 옆에는 저 윤 대통령은 뭐 그래 뭐 그 분인가요? 네네네. 자 어때요 이경 대변인 저 사진? 너무 예쁘긴 예쁘네요. 예쁘다는 얘기 이제 안 하려고요. 무서워서 못 하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미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패스를 할게요. 두 분 다 옳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두 번째. 그럼 이 사진을 누가 배포했냐입니다. 하객이 없어요. 저 사진 하객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 다시 누가 볼까요? 배포했냐. 어디 보자.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더 선명해요, 그러면. 지금 저기는 어디예요? 찍힌 데가 어딘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결혼식인데 이거는 보통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컷이거든요. 이거는 이것을 왜 누가 발표했느냐. 근데 이거 본인이 배포 좋겠죠. 의도가 있겠죠. 또 왜 그동안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에 뭐 지나가는 지인이 사진을 찍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잖아 몇 번. 근데 이것도 연출이에요, 그런 네, 것도? 의도.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진짜 결혼식 사진인 거고. 근데 이것을 배포를 누군가가 했겠죠. 근데 이 배포는 그 내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언론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기획 의도가 혹시 있는 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이 굳이 누군가가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내부 가족에서 했거나 아니 본인들이 했거나 누군가는 했겠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건데 왜 아쉽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쉽냐. 영분이랑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영분의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겉모습, 나 수수한 옷차림이야. 아니면 나 지금 이렇게 예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외모에 치중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데 나가는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기획해서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오히려 정말 영부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부인으로 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두 분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이렇게 두 분이 나왔을 때 텔레비전을 못 보겠다 끄시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요? 괜히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없이 그냥 다 무혐의. 그리고 그 또 어머니 장모에 대해서도 이게 신도시급의 미니 신도시급을 그것도 차명 거래로 가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한순간에 조용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냥 정말로 뭔가 이렇게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바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약간만 반박 네,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송지 킬러님께서 이경이 더 예뻐요. 별이 총총님 우리 이경 대변인이 훨씬 예뻐요. 네. 오늘 모양이 이래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영이가 예뻐는 없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살짝만 반박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네. 뭐
의혹이나 혐의점 같은 것들은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2심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검찰 공화국이다, 뭐 대통령이 대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엮기에는 좀 다른 사안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혼식 사진을 언론에서 요청해서 배포한 게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도 어떤 정치인이나 영부인 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연출이라는 건 이런 게 연출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손흥민 선수를 방문해서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져서 울고 있는데 대한민국 화이팅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장면을 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뢰 폭파 피해 군인을 찾아가서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던가 뭐 그런 소원 없습니까? 뭐 이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좀 국민적 문매를 맞는 상황. 좀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억지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좀 소구력이 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게 네. 장모님 건 하나만요. 장모님 건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에서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소명이라기보다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라고 법원에서 재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훨씬 더 남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니면 그런 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아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화제가 된 스타일링 가운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옷차림하고 머리 중에서 특히 올린 머리 지금 화면 보십시오. 화면에 보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머리 스타일이 뭐 마스크 빼고 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금 멀리서 본 모습하고 좀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 일부러 그런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올림머리가 뭐 누군가의 트레이드마크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열린 음악회에서는 그 노란색 체크무늬 옷을 입으셨는데 그게 또 그 브레이브걸즈의 의상이랑 또 우연히 일치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의상과 되게 자세히 기억하시네. 다양한 의상과 다양한 헤어를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와중에 뭐 네네. 이런 것, 뭐 누구를 따라했다,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시잖아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여자들 그냥 머리 뭐 길면 이것저것 해보죠. 네, 어떤 소소한 모습을 하시는 그런 네. 사진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이거 특별하게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 건 없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외모 얘기니까 굳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무서워. 개인적으로 잘 어울려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세요. 어울린 머리가 이 자리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머리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지지하신 분들,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하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만, 그동안에 우리 김건희 씨 이제 뭐 여사라는 얘기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네네네. 씨. 우리는 이제 후보 때 김혜경 씨도 김혜경 씨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 없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지금은 좋겠어요. 영부인이 네. 되셨으니까, 네. 호칭은 여사라고 그럼 칭이 욕은 제가 먹을게요. 본인의 그러면. 연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한 말씀. 네. 어쨌든. 아무튼 그것도 이제 뭐 합의한 표현은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녹취록이 아니고 우리가 녹음 육성으로 다 이제 모 기자와 육성으로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서울의 소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다 들었잖아요. 그 모습과 정말로 지금 이 모습과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신 거죠, 기획을. 연결이 안 된다. 그런데 어제, 되게 품격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품격이 정말 저래도 되나 할 정도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양당의 그 대통령과 내외가 이렇게 만날 때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영어를 안 하는 게 그것이 또 예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 했을 때 그럼 영어를 잘하시던지 아니면 아주 짧게 그냥 땡큐 정도만 하시면 좋은데 really? 이러셨단 말이죠. 정말 이거는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네. 이 품격에도 맞지지 않고 리얼리란 그 표현 자체도 여기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출된 의도의 이미지를 그나마 잘 해주셨으면 오히려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영부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국격을 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모만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그 미국의 대통령 정도 만나면 어느 정도 좀 긴장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네. 한마디 실수는 거기서 말씀- 리얼리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뭐 리얼리 한마디가 뭐 대단한 뭐 실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영어 영문학, 영어 아, 교원 자격, 교사 자격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리얼리가 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 여튼 드리는 많이 거고.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근데 서울의 이게 소리에서 귀여운 실수예요, 솔직히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요. 귀여운 네, 실수죠. 귀여운 실수인데 네. 김건희 씨가 50 무슨 그래도 영부인인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네네네. 굳이 귀여우려고 할 필요는 아, 없죠. 귀여우려고 하셨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실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거고. 사람들한테 네네. 맨날 어머 왜요? 이런 잘 물어보는데 근데 뭐 앞으로 이게 그러지 말아야 돼. 그 서울의 소리 그런 모습과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외양을 뭐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요새는 잘하셨다고요. 그런 거를 뭐 반전 매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털털한 모습들 다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이- 소리가 예, 털털한 걸로 그냥 끝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그 정도로. 평가가 있었으니까 뭐 사실 그때 공개 전후로 지지율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외모랑 뭐 이렇게 뭐 괴리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돈과 연결된 것이 전혀 털털한 거라고 표현할 수는 그거는 성폭력을 없습니다. 저지른 당이 더 알겠습니다.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를 외치면 딱 끊어주는 걸로 합시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 이제 스타일링도 문제가 됐지만은 더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외신 기자들을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는 질문은 한 개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론한테 질문 한 개만 해라. 또 당신들 니네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을 못하니까 아이폰 사용하지 말아라. 삼성폰은 반입해도 된다. 왜? 우리가 보안 앱을 깔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언론 수준이 이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건 대변인 먼저. 네. 일단 뭐 제가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그 문재인 전 너무 대통령 비판해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거의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용산 이전할 때도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어떤 시간적, 물리적 한계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꼭 한 개로만 제한할 필요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신 기자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 그리고 또 약간 돌발 질문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예 발언을 못하게 했다면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질문들을 좀 정제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왜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윤석열을 보호한다 이러면서 웃었을까요? 그런 말 하면서.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요. 네. 하나만 질문하라 그러면서. 너무 좋으셨나 보죠. 네, 그런 생각 들고, 나 휴대폰 관련해서도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휴대폰이 그리고 보안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요. 네. 대통령께서는 뭐 거의 백화점 같은 거 방문할 때도 비서실에 언급을 안 하고 가실 정도로 수탈하신 스타일이신데 사실 경호처는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폰이 보안상의 이유로 좀 설치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조차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 내부가 아닌 곳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경 대변인.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때 뭐 아이폰 우리나라 국민께서 아이폰 사용하는 게 뭐 한두 해는 아닌 거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 기자회견 기억에는 자체를 문 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기억에는 적이 아니 별로 없죠. 그렇게 뭐 네. 전 대통령에 별로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약간 객관적으로 전례를 사실만 물으시길래 났을 때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객관적으로 강한이나 봤을 강민 때 같은 거 했을 때 기자회견 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되게 이례적이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가라는 의문점 하나. 그리고 그 질문이요. 다행히 외신 기자들은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막 2개 질문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고. 특히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돌발적인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는 돌발 질문을 거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질문받는 것으로 되게 이것이 이례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도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집무실 오전에 출근하실 때 질문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출근 시간이 체크가 돼서 그런가 질문을 하는데 난처한 질문은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다 됐죠? 그리고 그냥 가세요.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각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나는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예 못 들은 척을 하세요. 무시를 하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역시 참 좋은 질문이었다. 하지 말라는 질문을 했어요. 질문 하나만 하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것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는데 우리나라 내각에서 이제 여성이 없는 부분, 우리나라 이제 유리천장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과 다르게 지금 현재 그 유리천장인데 이 질문이 상당히 괜찮은 질문이었고 대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었다. 저는 매일 출근길에 직접 소통을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통령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거가 꼭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김동연을 향해서 반드시 이겨라, 응원한다. 이게 이제 어제 노무현 대통령 13기 추도식에서 있었던 얘기죠.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각각 입장 당시 또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얼굴이 좀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봉화마을에서 인파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제기 추도식에 이준석 대표하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을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았어요. 사람들이 꺼져라, 집에 가거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준서가 밝혀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라, 내부 총질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또 서로 욕했다는 겁니다. 꺼져라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수고했었다 이러면서 또 이제 화기애애하게 또 분위기는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랬었다는 것인데, 자, 어제 현장 분위기 관련해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했다는 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총평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경 대변인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갔어요? 어제 네. 자, 어쨌든 전해 들은 얘기랑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자연인 아니시겠습니까? 네, 자연인이죠. 당연히 해주기를 민주당에서는 지지자분들이 또 바라시는 거고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된다? 네, 하셔도 되고 하셔야 된다. 당연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것도 정말 이례적이죠. 바이든이 굳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 전직 대통령과 통화를 할 정도로 이례적인 그런 역사를 남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전반적으로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그나마 이제 민주당을 기존에 지지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조금은 상하신 분들은 다독이는 그런 계기는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 봉화마을까지 와서는 근데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저런 걸 또 예상하고 오진 않았을까. 본인이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판받는 거하고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비판받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냐, 우리가 다른 당을 향해서냐 좀 결이 상당히 달라요. 이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본인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더 하고자 한다면 쓴소리 할 수 있죠. 쓴소리 왜 못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쓴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왜 물러나라는 표현까지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깊게 좀 고민을 하고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방금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쓴소리와 내부 총질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박 전 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약간 남들더러는 쉽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 잘못에 대해 잘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좀 물타기 화법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도 뭐 다 표현의 자유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연인으로 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메시지가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약간 들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통화한 거 뭐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직접 만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직접 만나진 못하시고 좀 전화로 대체한 느낌이라 조금 궁색해진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정쟁이 어떤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주 현수막 훼손 사건도 있었고 이번 어떤 추도시개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뭐 치킨 뼈가 들어있는 그릇을 또 이제 던지는 그런 소유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지지자분들께서도 좀 자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것에 비해서는 자 동의하십니까? 아니, 공적이 무슨 일을 맡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인이 우리 국민들도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인이 얘기를 그러면 안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조용이라는 어딩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한번 조용이라고 내면 해서 파급력이 어떤 엄청나잖아요. 직책을 가지 않는다는 네. 거지 조용이라고 해서 입도 다물고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약간 이런 되나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그럼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반지성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퇴임 일주일밖에 안 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 당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는 이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조용함을 좀 스스로 깨고 계시는 게 답이세요. 아닌가 이제 조용히 이런 있으면 생각이 우리가 들죠. 지금 제가 당신들을 조용히 욕하지 계시는 않을 게 것 아니라 같은데 스스로 조용하지 말씀을 많이 않으니까 하시니까요. 우리가 당신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건데요. 계속 아니요, 비판해 저그 주세요. 오히려 반지성이라는 민주당 워딩을 입장에서는 비판하려고 했던 문재인 거였고요. 대통령에 메시지 내는 대해서 건 비판을 본인 하면은 자유시죠.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계속 해주십시오. 네, 오디오가 자꾸 겹치니까 한 분씩 대답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바뀔 수 있느냐,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좀 열세인 상황에서 좀 결집용,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KT 청탁 의혹이 김은혜 후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중인데 김은혜 후보. 근데 좀 거짓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하고 또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점 벌인다는 이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조금 합쳐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과연 지금 이게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경기도는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유력한 후보가 거짓말 논란에 계속 휩싸여 있다. 첫 번째,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양 의뢰 나갔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고 정리할까요? 일단 질문 2개 주셨으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KT 청탁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혹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이상해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인데요. 네. 그때 그 김성태 전 의원께서 유죄를 받은 그 판결문이거든요. 유죄를 받은 판결문에 있는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검찰이 봐줄 거였으면 둘 다 봐줘야지.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서 저희 김은혜 후보님만 봐줬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굳이 김은혜 의원님만 콕 집어서 왜 봐줬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제 그 김동연 후보께 또 하나의 의혹이 또 터졌죠. 그러니까 그 뭐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김동연 후보에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이재명 후보와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왜 하필이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그런 후원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 김동연 후보께서 좀 소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지 어제 김동연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조금 약간 얼타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혜 후보님보다 네, 김동연 후보님이 알겠습니다. 소명할 게 많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고, 뭐 개양 얘기는 안 해도 될까요? 네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의혹은 정말 30초. 못하겠고요. 네. 아니 아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뭐가 의혹이 있다고 합니까? 그거 말씀하신 건 아예 모르는 사이다. 그리고 KT 청탁은 그러니까 취업 청탁인 거잖아. 이것은 뭐 유전이 아니냐보다도 우선 첫 번째 지금 과거에 2019년도에는 시댁 쪽에서 챙겨봐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내가 부탁한 네. 적이 있다. 이거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관여한 적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캡처돼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분도 KBS 네. 뉴스인 거고요. 네. 이거 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탈락했잖아요. 것은 네, 청탁받았으면 청년한테 부탁했죠. 전화를 그냥 청년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된 시간이 건 없어서. 아니에요. 네. 부탁은 그런데 받을 수 있죠. 시간이 중요한 없어서. 것은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한번 봐주세요. 합격이 아니더라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간부가 있는 청년이 누가 네, 있습니까? 네. 자, 정리.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청년도 이렇게 청년한테 잘 봐주세요라고 이력서를 내밀어주고 할 수 있는 간부급이 이런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없다. 네, 일반 네. 청년은 이런 생각 들고요. 본인이 지금 거짓말, 뭐 허위사실 유포 맞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배분에 실패한 노영이 죄송합니다. 네, 내일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아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